네, 김종민 의원님이 오셨는데 질문하실 거죠? 예, 하십시오. 예, 후보자님. 지금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관련돼서 논란이 큽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제가 갖고 있는 인식을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느냐 안 하느냐를 가지고 당연히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인데, 여기에 대한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 이런 취지로 뭔가 지연 가능성이 지금 붙여지고 있어요. 지금 이 문제는 단순히 그냥 국가의 대통령 권한대행 행정행위의 하나가 아니고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차대한 일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헌법기관 중에 제일 중요한 헌법기관이 어디라고 보십니까? 원래 헌법적 의미의 중요성을 뭐 따로 논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시점에서 제일 중요한 헌법기관이 어디 같아요? 지금 현 상황에서는 헌법재판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향방을 결정하는데 제일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하는 데가 헌법재판소입니다. 그런데 이 헌법재판소가 원래 9명으로 되어 있고 7명 이상이 심리가 가능한 게 헌법재판소의 법이죠. 네. 당연히 이 중대 결정을 해야 되는데 국민의 기본권과 국가의 미래와 앞으로 국정의 향방을 결정하는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 법의 요건에 맞는 그런 구성으로 판단을 해야 맞습니까? 아니면 그냥 대충 있는 6명으로 해야 맞습니까? 이거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정당성에 비춰 보더라도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9명의 완전체로 정당한 구성으로 해야 이 정통성이 인정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대통령의 탄핵 여부를 또 결정을 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네. 이 수많은 헌법적 결정을 해야 되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의 헌정 기능을 유지시키고 헌정 기능을 온전하게 유지시키는데 이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가 직접적으로 연루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자꾸 지연시키거나 다른 논리를 들이대는 거는 헌법기관을 무력화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9명이 안 돼서 6명이다. 그러면 끊임없이 대한민국이 이게 당이냐 부당이냐를 가지고 계속 논란을 벌여야 되는 국가적 혼란 상태로 접어드는 건데 이거 헌법기관이 무력화되는 거 아니에요? 헌법기관의 무력화는 이게 만약에 12.3 개헌 이게 내란죄에 해당되고 이 내란죄의 연장선상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 이거 내란죄로 다스려야 될 사안이에요. 이거는. 후보자님. 네. 후보자님을 누가 추천했느냐 관계없이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정말 엄정한 입장을 가지고 헌법재판소 그리고 대한민국 헌법에 대한 존중 여기에 대한 충심 이 관점만 가지고 대처를 하셔야 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자, 후보자 입장이든지 아니면 재판관을 임명이 되든지 간에 헌법재판소가 빨리 9명의 그 완전체 구성을 가지고 이 중대사, 이 국가 운명을 좌우하는 중대사를 정통성 있게 결정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표명을 해주시고 공개적으로 좀 얘기를 해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탄핵과 별개로 탄핵은 탄핵대로 빨리 심리를 하고 판결을 해야 결정을 해야 되죠. 근데 이것과 관련해서 정말 중요한 일이 수사입니다. 수사. 이 내란죄라고 하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런 일이 다시 벌어지면 안 돼요. 대한민국이 정치의 기능, 민주주의의 기능이 대화와 타협이다. 소수 의견을 존중한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존중하면 안 되는 거, 대화하면 안 되는 거, 타협하면 안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폭력이에요, 폭력. 우리 민주공화국은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과는 대화하거나 타협할 수가 없어요. 국가 공권력을 가지고 정치 목적으로 이용했다. 이거는 공권력 행사가 아니고 폭력입니다. 통치가 아니고 폭력이에요. 검찰권 가지고 정치적으로 이용한다. 깡패라고 그랬잖아요. 그 누가 얘기했는지 아시죠? 하물며 검찰 수사권 가지고 이용을 해도 폭력인데
국가 안보에 쓰라고 했던 군사력을 가지고 정치 목적으로 이용해서 자기 반대자들을 탄압하고 수거 대상으로 다 2분 더 드릴게요. 네. 이거 폭력입니다. 폭력. 민주공화국이 민주주의가 그 민주주의 정치가 타협하거나 존중하지 말아야 될 대상이에요. 자, 이 문제가 폭력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아마 이견이 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수사를 빨리 해야 됩니다. 수사를. 이게 폭력인지 공권력 행사인지를 빨리 판가름을 해야 대한민국이 혼란해서 정리가 되는데 이게 탄핵 심판 갖고 될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사실관계를 엄밀하게 수사하는 것을 병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수사를 하려면 핵심이 뭐냐? 이 주요 임무 종사자, 뭐 주범, 우두머리 구속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게 시간이 흐르면 이게 지금 객관적인 증거가 별로 없어요. 확보되게 말입니다. 다 시간 흐르면 말 다 바꾸고 이게 수거 대상이라는 게 그 정치인들 수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무슨 불법을 수거하려고 했다. 조금만. 1분 더 드릴게요. 만약에 그렇게 말 다 바꿔버리면 이 폭력 행위가 통치 행위로 둔갑하는 수가 있어요. 앞으로 그러면 다른 또 제2의 윤석열, 최석열, 박성열이 나와가지고 이런 일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때 보니까 이거 대충 시간 지나니까 통치 행위로 대충 퉁치고 넘어가더라. 또 할 수 있습니다. 이 폭력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반드시 수사를 빨리 해야 되고 이 수사를 하려면 구속을 해야 되는데 구속영장 심사 혹시 해보셨습니까? 해봤습니다. 구속영장 심사의 핵심이 이 사람이 죄가 입증되느냐 이게 아니죠. 네, 수사의 필요성이 있느냐, 구속 수사의 필요성이 소명되느냐 이게 핵심 아닙니까? 맞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체포를 하라고 그랬니 말라고 그랬느니 이런 논의가 있었어요. 이런 단서가 있어요. 이 단서에 대해서 사실 확인하려면 확실하게 이 관련자들을 구속 상태로 마지막입니다. 구속 상태에 놓고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하지 않으면 이게 진실이 사실과 확인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내란죄와 관련돼서 죄가 입증되느냐와 관계없이 혐의가 소명된 당사자들은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해야 된다. 시급하다. 이 점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은 수사기관과 사법부에서 적절하게 판단을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판단을 할 텐데 이제 영장 판사를 해보셨으니까 판사한테 가야 되잖아요. 그게. 네, 그러니까 이거 판사들한테 물어봐야 돼요. 이거 구속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그러니까 판사 입장에서 볼 때 이 정도의 혐의 소명이면 이거 구속 가능성이 있다. 구속의 상당성이 있다. 제 의견은 그런데 제 의견에 대한 입장이 어떠십니까? 그 부분은 이 자리에서 밝히는 거는 적절치 않을 것 같습니다. 아니, 후보자와 관련된 사건이 아니에요. 이거는 후보자가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심사할 내용도 아니에요. 이거는 일반적인 구속영장 발급의 기준에 대해서 판사 출신의 후보자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그 담당 판사에 따라서 어떠한 것을 중점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기준이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내란죄, 범죄의 중대성, 그리고 관련되어 있는 혐의 사실, 그리고 이게 증거 인멸이 시간 지나고 자동적으로 인멸되게 돼 있는 상황, 이런 거 볼 때 저는 구속이 꼭 필요하다, 시급하다 그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